304호의 침묵 모텔 연쇄살인 수사 기록에서 삭제된 기록되지 않은 방. 기묘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텔 약물 연쇄살인이라 부르며 범인의 잔혹함에 치를 떱니다. 하지만 대중이 아는 정보는 거기까지입니다. 랜덤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약물을 먹이고 금품을 갈취했다. 이 한 줄의 짧고 건조한 문장 뒤에 숨겨진 차마 지상파 보도로는 내보낼 수 없었던 엽기적인 디테일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보관소는 범인이 체포된 후에도 베테랑 수사관들이 밤잠을 설치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현장에 기록되지 않은 증거물들과 범인의 뒤틀린 내면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려 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범죄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외곽 낡고 침침한 분위기의 한 모텔 304호에서 발견된 30대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인은 치명적인 약물 중독에 의한 호흡마비.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평범한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고사처럼 보였지만 시신을 처음 목격한 현장 감식반원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시신에는 그 어떤 외상이나 반항의 흔적도 없었지만 남자의 입안에는 아직 타지 않은 향료가 목구멍 깊숙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의 양손은 인위적으로 꺾인 채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듯한 기괴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마치 종교적인 순교자의 모습으로 박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정갈한 필체의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소음이 없는 완벽한 고요를 얻었다. 기록 보관소가 독점적으로 입수한 범인 최 씨의 비밀 저장소 및 압수물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강도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소음 수집가 혹은 진공의 조율사라 칭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약물에 의해 근육이 마비되고 폐가 기능을 멈추며 내뱉는 최후의 소리, 즉 생명이 끊기기 직전에 그 처절한 헐떡임을 녹음하기 위해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사팀이 그의 은신처에서 발견한 수십 개의 외장하드에는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된 오디오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이 아닌 304호의 14분 22초, 501호의 마지막 9분 같은 소요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소리의 작품을 수집한 것입니다. 그는 체포된 직후에도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우주적인 교향곡과 같다는 기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범인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한 번에 주사하거나 강제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미세한 양의 근육 이완제와 마취제를 음료에 타서 피해자가 의식은 또렷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서서히 질식해가는 과정을 유도했습니다. 보관소의 비공개 기록에 따르면 범인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걱정 마. 내가 내뱉는 마지막 숨소리가 내 서고에 영원히 보관될 거야. 넌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기록 속에서 영원히 불멸하는 거야. 내가 내는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도 알아야 해. 이것은 살인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의 뒤틀린 예술적 갈망으로 치환한 극도의 엽기 행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호흡의 리듬을 지휘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사실은 범인이 살해 후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혔다는 점입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이 입고 온 옷이 아닌 완벽하게 세탁되어 칼각이 잡힌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식 있는 고가의 정장이나 수의에 가까운 정갈한 차림이었죠.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이 아직 온기를 잃기 전에 욕조에서 정성스럽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말입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기 전 모텔방 안의 모든 거울을 검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망자가 자신의 추해진 마지막 모습을 보고 슬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가 체포된 후 진술한 기괴한 배려의 이유였습니다. 범인은 이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서 시신을 향해 오늘 연주는 훌륭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기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범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타깃 체크리스트는 수사팀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다음 범행 대상이 될 남성들의 거주지나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대 결절 유무, 비염 여부, 평소, 호흡의 깊이와 폐활량까지 세밀하게 조사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주파수를 내줄 악기를 찾듯 피해자를 골랐습니다. 그는 랜덤 채팅 앱에서 단순히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가 굵고 울림통이 좋아 보이는 남성들에게만 집요하게 접근했습니다. 그에게 피해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연주를 기다리는 소중한 악기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가끔 타깃으로 정한 남성의 주변을 며칠간 맴돌며 그가 웃거나 화낼 때 내는 소리들을 미리 청취하는 사전 답사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극적으로 생존할 뻔했던 한 남성의 진술 기록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그는 약물 기운에 취해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가는 와중에도 범인의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증오하거나 죽이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수집가처럼 제 가슴에 귀를 대고 제 심장 박동 소리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죠. 그가 웃으면서 조금만 더 천천히 깊게 쉬어봐. 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말할 때 저는 차라리 지금 당장 심장이 터져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묘하게 따뜻해서 그게 더 소름 끼쳤어요. 이 생존자는 현재까지도 아주 작은 기계음이나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려도 공포 발작을 일으키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서 고의로 삭제된 가장 기괴한 대목은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유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입니다. 언론에는 단순히 범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생존해 있는 척 거짓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되었지만 실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유가족들에게 그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아주 깊고 조용한 바다 밑으로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같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는 아빠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녹음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들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고통까지 자신의 잔인한 연극 속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 했던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유의였습니다. 그는 유가족이 답장을 보내오면 그 반응을 즐기며 다음 범행의 영감을 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 최 씨의 방에서는 그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모아온 말린 곤충들의 날개, 진동수 그래프와 길고양이들의 비명소리를 오선지에 옮긴 기괴한 악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에 집착하는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법적 살인이 아니라 위대한 우주적 레코딩 작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되던 날 그의 귀에는 최고급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불과 3일 전에 살해한 피해자의 마지막 천식, 섞인 거친 숨소리가 무한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죽음의 소리를 가장 평온한 자장가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침대 머리맡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날, 내가 완성된다라는 문구가 혈흔으로 추정되는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이 사건의 무대가 된 낙후된 지역, 모텔 업주들 중 일부가 범인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구역 모텔들의 CCTV가 범행 시간대에만 교묘하게 작동을 멈췄으며 범인이 시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방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보관소의 추적 결과 범인은 해당 지역 업주들에게 방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성인,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에게 뒷돈을 상납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즉, 그 낡은 모텔 방들은 범인에게 있어 단순한 범행 장소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죽음의 레코딩 스튜디오였던 것입니다. 일부 업주는 범인이 방에서 나올 때 들리는 기묘한 오디오 소리를 듣고도 작업 중인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항상 수행했던 마지막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텔 방의 창문을 아주 미세하게, 정확히 1cm 정도만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올을 아주 팽팽하게 끼워두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와 소리는 자신의 저장 장치에 박제되지만 쓸모없는 영혼은 이 틈을 통해 바람을 타고 밖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그의 비뚤어진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 머리카락 표식은 나중에 수사팀이 여러 건의 연쇄, 살인을 동일범의 소치로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지만 그 머리카락 한 올에 담긴 범인의 미친 철학을 아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범인은 이 통로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범인은 수사관들과의 면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거짓말을 하지만
죽어가는 순간의 숨소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진실만을 수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 수집하지 못한 완벽한 소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벽을 긁거나 옆방 수감자들의 잠꼬대 소리를 기록하며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만약 사회에 복귀한다면 반드시 더 진화된 방식의 사운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기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평범하고 따뜻한 숨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탐욕스러운 수집 대상이자 악기로서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나요? 범인 최 씨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엄중한 격리 속에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집한 그 수많은 죽음의 사운드들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 중 단 하나가 아직 행방불명 상태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어두운 지하방 안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기괴하고 처절한 숨소리들을 볼륨을 최대한 높여 들으며 제2의 소음 수집가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 오늘 기록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자극적인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온한 일상이라 믿는 공간, 바로 뒤편에 얼마나 거대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는지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은 모르는 도시의 쓸쓸한 모텔방에 몸을 눕히려 하시나요? 부디 그 방의 가려진 거울 뒤편과 침대 밑, 그리고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에 집요하게 집중하는 그 낯선 눈빛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그 짧은 숨 하나가 누군가의 영원한 수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고독사 현장에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180일을 기생하며 살았던 한 청년의 기록, 잉여의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숨소리가 오직 당신만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만약 잠결에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차가운 귀를 대고 숫자를 세는 듯한 나지막한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눈을 뜨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록은 이미 누군가의 서고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